깔끔하게 오펜하이머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간다. 바람도 많이 피셨더라 근데. 실제로 바람을 피웠어. 실제 바람 많이 피셨더라고. 실제로 바람처럼 와서 바람 정말 많이 피고 바람같이 가셨어. 뭐만 하면 여자 배우랑 웃고 계시더라고. 네, 안에 있는데 그건 좀 너무했더라. 준비됐어요? 해주세요. 하세요. 오케이. 저희가 오늘 오펜하이머 영화 를 보고 왔죠. 저희가 오늘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팥빙수를 먹으면서 오펜하이머에 대한 스포 리뷰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 스포라고. 오펜하이머를 오늘 보고 왔는데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3시간이 아깝지 않다. 시계를 확인을 아예 안 했어. 난 했어. 근데 그때가 막바지였어. 아. 왜냐면 나는 흡입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거는 맞아. 사실 어찌 보면 자극적인 장면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화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자극적인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보다가 잠들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는데 이야기 구성 자체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보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다. 사실 저희가 미리 오펜하이머에 대한 토론을 나눴죠. 한번 얘기해주세요. 오펜하이머를 보고서 느낀 감상평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영화의 재미를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비추. 완전 인정. 보편적인 영화의 재미라는 거는 우리가 뭐 마블 영화를 들 수 있겠지. 대중적으로 꼭꼭 씹어가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가 쉽게끔 잘 친절하게 딱 씹어서 전해주는데 이 오펜하이머는 그런 보편적인 영화의 느낌이 아닙니다. 다큐와 영화의 중간 그 어디 사이에 있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인 구성을 가진 영화라고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화 하면 보편적으로 느끼는 그런 재미, 흡입력이 있고 쭉쭉 이끌려 가다 보면 어느샌가 결말에 도달해 있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성장한 주인공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이런 보편적인 영화의 드라마 구성, 쉽게 말하면 그 드라마 구성이 있는데 이 오펜하이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주제가. 쉽게 말하면 영화에서 친절하게 곱씹어서 우리가 보여줄 건 요거예요, 요 부분을 따라서 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친절히 이끌어주는 그런 부분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제가 명확하지 않다의 수준이 아니라 주제가 없다. 사실 주제가 없어요. 왜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데 주제라는 게 어딨어. 개인의 인생에 주제가 어딨고 교훈이 어딨어. 굉장히 주제 넘은 짓이지. 그냥 왜냐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일축해서 말한다는 게 주제 넘은 짓이지. 어느 주제를 담기에는 편향적인 시선이 담길 수 있거든.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라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주제를 담기가 쉽지 않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면, 먼저 한 줄 평을 내리자면 불친절한 즐거움이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개인의 이야기야. 사실은 가상의 이야기도 아니야. 실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궁금했던 건 과연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맺을까였어. 왜냐면 오펜하이머라는 이 인물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거는 태어날 때부터 다 기록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 과연 영화는 어디서부터 표현할 것이고 그치. 어떻게 그거 진짜 애매하지.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시작부터 나는 감탄했어요. 뭐냐면 영화의 이 흐름이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지 않아. 맞아. 그래서 너무나 즐거웠고 그래서 너무나 불친절했다. 그래서 나의 한 줄평이 불친절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없고 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으면 영화가 시작되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형이 나한테 말했었잖아. 이 영상 보고 가자. 나 그 영상 보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영화를 보면서 나 그 영상 안 봤으면 사실 잤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그저 보는 것만으로 그치는 영화가 아니라 부가적인 즐거움을 주는 영화라고 생각하는 재미, 기초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재미,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불친절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식 없이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나는 무조건 사전에 미리 오펜하이머라는 그 인물에 대한 기초적인 탐구,
탐색을 좀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은 영화가 너무 루즈할 수 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어.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이거를 오펜하이머를 보려고 하는데 오펜하이머가 막 물리학의 뭐 아버지 뭐 원자폭탄의 아버지 막 여러 가지 뭐 이명이 붙고 오펜하이머에 대한 사전적인 조사를 하다 보면은 유명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잖아. 그 접하는 과정에 있어서 난 별로 그렇게 흥미가 느껴지진 않는데 하면 차라리 안 보는 거 추천. 과감하게. 왜냐면 이 영화 자체가 물리학, 양자역학, 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무지한 일반인일 뿐이지만 물리학, 양자역학 뭐 이런 부분도 다르지만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일대기를 그리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지 않으면 안 보는 편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주변에 오펜하이머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과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영화다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어떤 분은 이러는 거야. 저는 문과가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영화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재미없어. 사실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그 지식이 없으면 안 돼. 양자역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영화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나는 애당초 포기하고 뭘 봤냐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 그 자체에 대한 걸 바라보면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너무나 얘기할 게 많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일단은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능력이 갖춰져 있어. 내가 양자역학에 대한 천재적인 지식이 있어도 양자역학에 관해서 누구보다 이 세상 제일 천재여도 과연 리더십을 보일 수 있을까? 리더십은 다른 문제라고 봐요. 거기서 그 수백 명의 과학자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형 그래 참아 나 저 새끼랑 일 못해 나갈 거야 이러는데 형이 참아. 영화에서 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아. 학계에서 내노라는 과학자들을 얘기할 때 영화에서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야. 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맞아. 자기의 말이 곧 세상의 진리인 것 마냥 생각하는 인간들. 그들만 모여있어. 심지어 그 학계에서 뛰어난 과학자들조차도 자기 뜻이 진리인 것 마냥 자기 말이 맞다고 막 우기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될 것들 하면은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는 도둑질을 하면 안 되고, 그래도 공통된 의견이 있는데 지들이 진리라고 하는데 내 말이 무조건 맞아 라고 하는데 진리면 그래도 공통된 의견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틀려. 그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니까 좁혀지지가 않는 거야. 완전히 그냥 평행선인 거야. 그거를 하나로 묶은 게 어쨌거나 오펜하이머라는 되게 위대한 과학자가 어쨌거나 이 자리를 빌어서 묶어놨잖아. 그거는 리더십의 영역을 넘어서 사실 광기라고 봐. 광기다. 진짜로 이 분야에 사랑하는 거 그 이상 끌어안고 죽겠다의 그 정도의 열정이 아니고서는 난 절대 못. 후반부에 보면 오펜하이머 탈모 없이 머리는 흰색인데 그래도 머리 다 나 있잖아. 정말 미친 거지. 근데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펜하이머 어릴 적에는 되게 소심했고 심지어 왕따였나? 그런 과거의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도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 맨해튼 프로젝트의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걸 보면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말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저 자리에 서게 되면 미치지 않는 게 말이 안 된다. 제정신으로 버티는 것 자체가 난 말이 안 된다 생각하거든. 첫 만나면 싸워. 씨발 나 안 해! 나가! 그러면은 형이 참아. 형 여기 그냥 남아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매일매일 말리고 참으라 그러고. 어쨌든 그리고 또 아까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또 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영화 하면 느껴지는 그 재미, 느껴지는 그 통일성들. 이 영화는 요거를 강조하고 싶구나. 이 영화의 재미는 이런 부분이구나. 요런 게 있다면 오펜하이머는 사실 대체 뭘 말하는 거지? 이 영화가 대체 뭘 말하고 싶은지를 안 게 끝날 때쯤 겨우 알았어. 이 영화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구나. 뭐였냐면, 우리가 보통의 영화를 보면 이 시리얼이 있다고 쳐보자.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시리얼을 보면 이게 시리얼 지금 뭉치가 이 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걸 알잖아.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볼 때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 시리얼 하나를 보고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시리얼이 위에 표면적으로는 몇 개가 있는지, 피상적으로는 몇 개가 있는지 대충은 알 수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있는지 이 깊이를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이 부분을 보고 느껴지는 것만 가지고 요게 재미구나 하고 딱 느껴지는데, 이 오펜하이머는 요것만 보고 알 수가 없어. 마치 이런 거지.
보통의 영화는 눈을 감고 더듬기만 해도 아 요게 연필이구나, 아 요게 책상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 오펜하이머는 더듬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거야. 이 오펜하이머를 볼 때는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지? 라고 이렇게 계속 의문을 던지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그 흐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봐야만 말 그대로 니값 판다. 오펜하이머 그 5글자 그 영화의 제목처럼 한 분야의 하나의 과학자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런 느낌보다도 하나의 인간, 한 사람의 인생을 담았다. 인생을 영화로 담으려면 당연히 쉽지가 않잖아. 어떻게 그 3시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의 주제로 일축한다는 게 되게 건방진 거지.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너무 이렇게 이해하려고 열려면 아마 많이 힘드실 겁니다. 나는 그랬어요. 내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오펜하이머란 영화가 일반적인 영화와 어떤 것이 다를까? 라고 생각했을 때 대부분의 영화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라는 거를 서두에 말해줘. 근데 오펜하이머는 한 개인의 역사를 말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냥 오펜하이머는 이런 인간이었어 하고 그냥 시작돼. 오펜하이머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갑자기 대학교에서 시작되고 대학교를 넘어서 여기로 넘어가고 저기로 넘어가고 이 역사의 흐름을 보여줄 뿐이에요. 문제가 애초에 없었고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없었고 문제도 없고 해결도 없으니까 주제도 없는 이 인간이 겪는 처한 상황에 대해서 보여줄 뿐이고 그 처한 상황은 맨해튼 프로젝트였고 핵을 만들어야 됐고 핵을 만들었고 핵을 터트린 역사 이후에 오펜하이머가 심각하게 스스로 막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요. 나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뭔가를 억지로 더 내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 과장되지 않고. 그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트리니티 그 실험이 성공적으로 넘어갔을 때 그 폭탄이 터지는 순간 내가 감독이었으면 난 욕심냈거든. 그 고조되는 순간에 빡 했을 텐데 역설적으로 소리를 3, 2, 1 땅 했는데 소리가 그거 명장. 인상 깊었지. 영상은 열구름이 막 불길이 막 버섯구름 막 버섯구름이 막 나오는데 맞아. 소리는 되게 고요하게 인간의 숨소리 말고 아무것도 안 나. 그리고 거의 한 3분 4분 뒤에 갑자기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저거를 저 욕심을 참아내고 그걸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거야말로 영화이면서 영화적이지 않게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지 않을까? 라는 난 느낌을 거기서 확실히 딱 받았거든. 나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인데 난 뭐 영화를 그렇게 크게 즐겨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영화 중에서 가장 입체적인 인물이었어. 그 압도적으로 입체적인 인물이었다. 오펜하이머를 우리가 역사 속의 기안길로 이제 사라진 실제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화의 어떤 캐릭터로 봤을 때 어찌 보면 이 오펜하이머가 영화 장르라는 한 분야에 있는 작품이잖아. 모든 영화를 봤을 때 모든 영화에는 캐릭터가 나오잖아. 이 오펜하이머도 어찌 보면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을 가지고 그걸 표현했지만 표현한 거일 뿐이지 결국은 캐릭터잖아. 영화 안에 캐릭터잖아. 주인공이잖아. 내가 봤던 모든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 중에 가장 입체적이었어. 되게 이중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나는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이중적인 사람을 처음 봤어. 예를 들자면 밑에 사람들을 물리학 안 배웠다 뭐 했다 하면 미천한 구두 판매원이라 조금 똑똑하고 자기보다 수학적으로 뛰어난 사람한테는 굽신거리진 않지만 그래도 막 내가 뭐 어떻게 좀 해볼게 하면서 좀 이렇게 받아들여주면서 불륜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저지르면서 불륜한 상대가 죽었다고 막 죄책감을 느끼면서 울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미친놈 왜 저래? 그치.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양극단에서 그렇게 이중적이고 양극단적이고 왔다 갔다 하는 캐릭터는 처음인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인간을 너무나 잘 표현했다.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잖아. 옳은 것과 그른 것이 공존하는 이 인간의 이 내면을, 이 이중적인 이 내면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순수한 인간의 모습을 담지 않았나. 그래서 엄청 매력적으로 다가왔어. 되게 솔직담백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다. 그래서 되게 와닿았어. 나는 전반적으로 영화가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인물을 영웅화시키지 않으려고. 그것도 좋았어. 그게 난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나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인물에 대해서, 이 오펜하이머란 인물에 대해서 속내를 알 수가 없는 거야. 끝까지 오펜하이머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환하게 웃은 적 없는 거 알아? 영화 안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허리춤에 손을 딱 얹혀. 트레이드 마크? 나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결코 자신의 속내를 진심으로 드러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인물이라고 난 느꼈어. 그러면서 영화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아까 시청자니까 개인 혼자 있을 때도 있고 누구랑 있을 때도 있고 이 모습을 다 보여주니까 오히려 이 인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계속 보면서 우리는 이 인간의 개인적인 나약함을 보는 거야. 이 사람이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되게 한편으론 약할 때도 있고 또 강해질 때도 있고, 이거를 계속 보는데 영웅화시키지 않아서 너무 좋았다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모든 시간이 끝나고 나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꼈고, 그리고 조용히 모든 걸 받아들이면은 그 벌이 끝날 줄 아냐고. 맞아. 그리고 나서 나는 너무 좋았던 게 그 마지막 결말이 너무 좋았어. 파멸이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알바트. 딱 이러거든. 그리고 오펜하이머를 원샷을 딱 잡으면서 그리고 딱 끝나거든. 나 그게 너무 좋았어. 왜냐면 되게 인상 깊었지. 자칫 잘못하면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나냐면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끝날 수 있거든. 맞아. 너무나 위대한 인물, 맞아. 미국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인물로 끝날 수 있는 거를 깔끔하게 그냥 다시 중간에 아인슈타인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파멸은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깔끔한 거야. 아, 오펜하이머도 결국 인간이구나.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뛰어난 리더십, 어떻게 저 수백 명의 과학자들과 저 천문학적인 그 실험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견뎌내는 엄청난 위인처럼 영웅처럼 보이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스스로 아무것도 감당해낼 수 없는 그냥 연약한 인간으로 딱 끝난 게 나는 그 영화 그래서 너무 깔끔한 마무리였다. 나는 개인적으로 청문회에서 중간에 보안인가의 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청문회였잖아. 근데 거기서 딱 중간에 오펜하이머의 그 불륜 사실이 바로 뒤에 부인이 있는데 맞아. 정실 부인이 있는데 오펜하이머의 불륜 사실이 언급이 되거든. 과감없이 그냥 아예 매장하는 거죠. 그 부분을 보면서 보안인가의 승인 여부를 묻는 청문회에서 개인 사생활을 그거를 굳이 유출할 필요는 없잖아. 심지어 가족이 있는데. 맞아. 아무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남의 입으로 듣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 그치, 적나라하게 너 몇 날 며칠에 그래. 거기 가서 불륜 저질렀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는 아니잖아. 근데 나는 거기서 형이 말했던 게 너무 와닿았던 게 뭐냐면 그 맨해튼 프로젝트 때 막 거침없이 막 진두지휘를 했지. 되게 비범한 사람의 재능을 막 가감없이 보여주잖아. 막 보여주다가 그 청문회에서 불륜 사실이 딱 갑자기 적나라하게 딱 드러났을 때 카메라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등 한 번 거치고 오펜하이머가 빨개 벗거든. 맞아, 알몸이 되지. 난 거기서 형이 말한 걸 너무나 느꼈어. 이 옷이라는 게 사실 그 사람의 명예, 지위 이런 걸 나타내잖아. 사실 이 옷을 벗고 나면 빨가벗고 나면 다 똑같은 인간이거든. 막대기 하나 똑같이 달리고 구슬 2개 똑같이 달리고 배꼽 하나 있고 다 똑같잖아. 근데 나는 그 장면이 약간 그렇게 느껴졌어. 원자폭탄의 아버지, 위대한 과학자들의 뭐 리더 이렇게 비춰지다가 불륜 사실이 적나라하게 딱 드러나면서 옷이 딱 빨개 벗겨지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하나의 인간, 무력한 인간. 지금 이 앞에서는 한낱 보잘것없는 인간. 그게 너무 여실히 느껴져가지고 그 연출이 되게 와닿더라고. 나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게 그런 거야. 보통 이런 영화들은 억지 눈물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뭐라 그러지? 이동진 평론가님이 자주 쓰시는 용어 있지 않나? 공업적 체로. 억집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일반인 표현으로 억집인 거죠. 되게 부드럽게 좋은 표현을 쓰셨는데 공업적 체로법이라고. 사실 억집이에요. 거기서 억집을 짜낼 수 있거든. 오펜하이머가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억집을 짜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인물이 고통받는 거를 이 관객과 영화를 분리시켜서 보여주려고 한 그 모습이 나는 너무 좋았어. 담담하고 절제되어 있고 담백하게? 최대한 깔끔하게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오펜하이머인 나의 고통이지 보는 관객들 너희들의 고통은 아니야 라고 표현한 것 같아서 난 너무 좋았어. 그런 거 같기도 해. 진짜 아프면 말 안 나오거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신체적 고통이 따르잖아? 건드려봐.
드라팠으면 오펜하이머도 씩 아프다가 씩 맞나? 씩 help me 드라팠으면 그랬을지도 몰라. 헤이 스트루스 help me 아인슈타인 help me oh my god. 근데 그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진짜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간단하게 표현. 너무 대단한 거야. 아 근데 좀 아쉬운 거 하나 있었어. 뭐? 바지 좀 내려 입지. 너무 치켜 올리셨더라. 고증을 100% 따른 거야. 팬티에 많이 묻었겠다. 아니 그렇지 않을까? 몰라, 배바지가 너무 좋았나 보지. 아니 많이 낑겨 입으셨더라고. 패셔니스타야. 아무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억까하기 쉬운 거 알지? 억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뭘 몰라야 돼. 나 같은 그 영화의 기본적인 소양도 없는 사람이 보기에도 억까할 걸 찾아봐도 찾을 게 없어. 그나마 단점 하나 꼽자면 형이 아까 얘기했던 거, 불친절한 거. 그래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좋았던 게 억지 감동을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그냥 깔끔하게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갔어요, 이런 느낌. 깔끔하게 오펜하이머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간다. 바람도 많이 피셨더라 근데. 실제로 바람을 피웠어. 실제 바람을 많이 피셨더라고. 실제로 바람처럼 와서 바람 정말 많이 피고 돌풍같이 핵폭탄 터트리고 바람같이 가셨어. 진짜 뭐만 하면 여자 배우랑 웃고 계시더라고. 내 안에 있는데 그건 좀 너무했더라. 결국 그게 발목에 잡히니까. 그리고 해바라기 명대사 있잖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더라. 그쵸, 벌을 받는 거지. 결론을 짓자면 저는 5점 만점에 4점. 불친절한 즐거움이다. 아까 3.5였다가 4점이라 했잖아. 다시 또 한번 바꿔서 저는 3.75점. 진상이네. 영화와 다큐 어느 그 사이잖아. 나도 3.5와 4점 어느 그 사이. 3.5는 아니고 그렇다고 4점도 아닌 3.75점. 마무리하자면 이런 거죠. 영화는 분명히 불친절하지만, 영화는 관객을 상대로 친절한 영화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충분히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이해하고 조금 더 너그러운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본다면 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영화를 이해하기보다는 개인의 인물에 초점을 두고 영화를 본다면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맞아. 또 많은 것을 생각하며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까, 요거를 보면은 좀 더 즐겁게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